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사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용화 패키지에 의한 ERP 시스템 구축 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인데요. 네, 정답은 2번이에요. 그 자체 개발 인력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요. 사용화 패키지에 의한 시스템 구축했을 때 요거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자체 개발 인력 보유 여부 요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 문구도 좀 쏠쏠쏠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문구 기억해 주고 가시면 좋겠고요. 2번 다음 중 성공적인 ERP 구축의 지침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거. 자, 요게 이렇게 나오면 좀 치사하게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프로세스별로 해서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하는 거는 추진해도 돼요.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은 좀 치사한 문제죠. 만약에 업무 단위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자, 추진해서는 안 된다가 맞는데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하는 거, 기업 업무 전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건 통합 개념으로 보셔서 푸셔야 됩니다. 상당히 치사하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번은 3번 기업 업무가 나오면 맞고요. 업무 단위별, 부서별 이런 식으로는 업무 단위별로 추진해서는 안 돼요. 기업 업무 단위별로는 됩니다. 2번은 3번이에요. 이런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치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3번이에요. 다음 중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것도 이제 BPR하고 연관돼서 묻는 문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하시고 푸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자, 그러면 BPR 요거 관련된 걸 통해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 구축하고자 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 3번이네요.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서 ERP를 수정하는 방법 맞지가 않죠. 선진 프로세스가 내장된 ERP 패키지를 도입을 하든가, 자, BPR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좀 더 좋게 바뀐 걸로 ERP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려요. 기존 업무에 따라서 하면은 ERP 도입할 의미가 없어요. 4번 다음 중 ERP의 특징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설명인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원자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되지는 않고요. 가공되지 않은 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공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자, 5번 다음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요거 정답은 5번에 2번입니다. 2번. 자,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면 항상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1년 이후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돼도 유동자산으로 들어오는 거 있어요. 재고자산. 요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이 있죠. 상품, 제품이 꼭 1년 안에 팔리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재고자산이 1년 이후에 팔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자, 1년 이후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되는 재고자산의 경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2번은 틀려요. 그래서 5번은 2번이에요. 자, 사회기출이 2급치고는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그죠? 좀 어렵죠? 그래서 개정 과목에 대한 이해가 정말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개정 과목 열심히 들여다보시고요. 6번. 자,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요. 네, 6번은 1번이에요. 1번. 자, 주석은 추가적인 것들 다 기재할 수 있습니다. 6번은 1번 이렇게 틀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7번 다음 보기의 내용이 가장 적합한 계산 과목은 자,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주문받고 상품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거. 그래서 선수금
먼저 받은 거. 그래서 선수금이고요. 성급금은 내가 먼저 준 거가 성급금입니다. 그리고 선수 수익은 이자 수익처럼 먼저 받은 수익을 선수 수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선수금이라는 표시를 하고 선수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받은 선수는 동일하지만 수익 비용 쪽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금은 뭐 원천 징수한 금액들 있잖아요.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예수금 계정으로 먼저 뒀다가 그 세금 납부 시점에 예수금을 떨구죠. 그거 예수금 계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7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8번 다음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인데요. 자, 기업의 기간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 비용을 대응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리고 그 수익과 비용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자,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인식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발생주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8번은 3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9번 다음 자료를 근거로 2018년도 기말 미지급 이자로 산정될 금액은 얼마인가인데요. 자, 말일자에 일단 미지급 이자 10만 원이 일단 있어요. 미지급 이자가 있고요. 그리고 날을 봤을 때 결산 정리 사항으로 이자 비용 미계상분을 발견했네요. 그래서 미지급 이자 계상을 25,000원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원에 25,000원을 더한 125,000원을 미지급 이자로 계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은 정답 3번이 해당이 돼요. 네, 요거 정답 3번이고요. 네, 10번입니다. 주 수원의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15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발견하고 수정했다 인데요. 자, 당기순이익 일단 15만 원을 두고요. 여기에서 여기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플러스 효과를 주는지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15만 원에다가요. 자,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임차료 중에 만 원은 차기 비용이네요. 자, 임차료 비용 부분이 차기 비용까지 현재 단기에 계상이 됐다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차기로 이연이 됐네요. 비용의 이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순이익에는 플러스 영향을 미치죠. 비용이 요만큼 차감된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영향을 미쳐서 만 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임대료네요. 임대료 중에 차기 수익 2만 원.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수익으로 인식을 했다가 차기로 수익이 이연이 됐어요.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단기에 있어서는 수익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4만 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0번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회차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좀 해야 돼요. 11번 다음 중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인데요. 자, 요거 11번은 정답 3번이에요. 3번. 자, 제품을 매출한 후 제품의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값을 할인해 주는 거는요. 매출 할인이 아니고요. 요게 매출 애눌이에요. 그래서 뭐 참치캔 같은 것도 이제 약간 찌그러지거나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애누리 해주겠다는 게 매출 애누리입니다. 그래서 매출 애누리 요거고요. 매출 할인은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 대금을 빨리 뭐 얼마 며칠 안에 입금하면 할인해 주겠다라는 그 대금의 할인 조건은 매출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11번은 3번입니다. 매출 애누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12번이에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결정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정답은 1번이에요. 정액법. 그것도 정률법도 있었고요. 뭐 이중체감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감가상각 결정 방법에 해당되는 건 1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는요.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3번, 4번은 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 해당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번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13번이에요. 다음 보기 자료에 의한 거래가 순서대로 반영될 경우에 기말 재무상태표상 단기 차입금 금액은 얼마인가? 자, 당좌 차월 계약 한도가 있다는 거는 자, 이만큼 당좌 예금이 없더라도 당좌 차월 금액 한도 내에서는 당좌 수표가 발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부분, 그게 좀 중요하다. 라는 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보면요. 현재 당좌예금 잔액이 400만 원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입금이 됐네요. 300만 원만큼. 입금이 되었고, 자, 당좌예금 매입하느라고 출금이 되었어요. 물건 사느라고 출금이 돼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기존 당좌 수표 발행액, 그래서 600만 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마이너스 40만 원만큼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자 차월 계약 한도 범위에 200만 원 안에 40만 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금액, 당좌 차월 부분은 단기 차입금 계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40만 원만큼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계산해 주시고 당좌 차월 계약 한도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푸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13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14번 다음 보기 자료를 근거로 회계 처리를 할 경우 자본잉여금 증가 금액은 얼마인가 인데요. 자, 보기 주당 액면가 가액이 5,000원이고요. 증자 주식한 게 100주네요. 그래서 자본금은 5,000원에 100주를 곱한 50만 원이 해당이 늘었고요. 자, 그런데 현금은요. 100만 원을 받았어요. 50만 원만큼 다 벌었네요. 요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자본잉여금 주발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 계정이고요. 50만 원만큼 증가했네요. 14번은 4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15번입니다. 다음 보기 자료를 참고하여 기말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 자, 일단 보충법 기억해 주시고. 자, 보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중에 있는 거 현혹되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자, 결산 때 하는 게 수정전 시산표상의 충당금 잔액을 보는 거잖아요. 수정전 시산표상 이게 결산 시점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금액 대손 충당금 잔액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요거 현혹되지 마시고요. 기중에 있는 거 이미 다 된 다음에 결산 시점의 수정근 시산표상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파악한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1,000만 원인데 대손율이 1%네요. 자, 그래서 10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8만 원만큼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2만 원만 더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요거 현혹되시면 틀려요. 함정 문제였습니다. 15번이 1번이고요. 16번이에요. 보기는 주 A의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된 자료다 해서 이를 실행하여 회계 처리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감소액을 계산하면인데요. 자, 자본금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배당금 10% 주기로 했네요. 현금 배당 6%, 주식 배당 4%만큼 주기로 했어요. 배당금 1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에 10%니까 지금 배당금 줄 거는 10만 원이 있고요. 여기에다가요. 자, 이익준비금 상법상 최소 한도액만 적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액의 10%
만큼 이상을 한도로 해서 그 이상을 적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소 한도만이니까 현금 배당 6%, 10만 원 6% 해당되는 6만 원이죠. 네. 6만 원에 10%만큼은 이익중개비금으로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 6천 원을 더해주면 106000만큼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16번은 그 정답 2번입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17번이에요. 다음 보기의 내용이 가장 적합한 계정 과목은 자, 대가성 없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의 기부금이 기부금. 쉽게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정답 2번. 네, 18번이에요. 다음 보기의 자료 활용하여 상품을 매출하는 주 효진의 단기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상품 매출원가 구하는 거. 자, 기초 상품 재고액 뭐 쓰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입가액, 매입액인데요. 자, 지금 매입 애놀이, 매할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매입액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예.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요건데요. 자, 보면 대입하시면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고요. 네, 기말 상품 재고액은 300만 원이네요. 요거는 금방 쓸 수 있고요. 자, 매입액은 1,500이고 여기서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을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순 매입액은 자, 여기다 쓸까요? 네, 여기에다가 애누리 50만 원 에다가 매입 할인 100만 원 한 거. 요게 순 매입액이고요. 자, 요거는 13500 000 이렇게 됩니다. 1000만 원에 1350 더하고 나서 300을 빼면요. 상품 매출원가 나오죠. 20 500 000 18번의 정답 4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풀 수 있어요. (19번) 다음 중 제조기업 한결의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해야 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인데요.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도착지에 인도되지 않은 도착 이전에 대한 비용은 내 거예요, 내 거. 내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3번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공장 관리자, 공장 건물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매출 원가 쪽에 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하는 순간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그 판매한 곳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판매비와 관리비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9번에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정답이. 네, 마지막 20번인데요. 자, 다음 내용은 주대안의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결산일 현재 내역이다. 단기매매증권 관련 결산 회계 처리의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자, 지금 표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원래는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실 건요. 자, 단기매매증권이기 때문에 기말평가에 대한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을 단기 손익에 계상을 하죠. 그래서 이만큼은 지금 평가 이익이 200만 원이 난 상태고요. 자, 여기는 600이었는데 450으로 툭 떨어졌죠. 마이너스만큼 150만 원 마이너스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두 개 합치니까
플러스 50만 원이라는 효과가 이제 당기순이익에 플러스 50이라는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만큼이 지금 누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처럼 50만 원 자본이 과소계산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회기출문제 2급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죠, 뭐.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복습 많이 해보시고요. 기출문제 열심히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